작년 이맘때쯤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에 TLT, TMF 같은 미국 장기채 ETF에 투자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물론 저도 조금 사놓긴 했는데요. 2023년 대한민국 서학개미들이 사랑했던 미국 장기채 ETF, 지금은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 유튜버로서, 아니 그 전에 미국 장기채 투자자로서 어떤 생각으로 당시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왜 떨어졌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이렇게 몰려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단어 3개만 주목하면 되는데요. 미국 국채, 초장기 3배, 그리고 이 근간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 잠깐 작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미국은 역대급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가던 시기였어요. 연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살포의 부작용으로 물가 급등 시기를 겪어야 했죠. 그러자 기준금리를 2022년 0.25%에서 2023년 7월 5.5%까지 급등시킵니다. 베이비 스텝뿐만 아니라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연준은 가능한 모든 스텝들을 동원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연준은 시장에게 본인들의 선택을 미리 고지해야 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방침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경제 방향성을 결정하면 시장이 놀랄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자, 뭐 그런 거죠. 금리를 올리고 물가도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진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게 됩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더 이상의 금리 상승은 쉽지 않다라는 분위기, 혹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지금 금리 수준은 역사적으로 높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파월 의장까지 매스컴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했었던 겁니다. 국채의 금리가 높다, 즉 국채를 사면 얻는 이익이 많다. 그런데 국채는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상품이니까 지금 국채 가격이 정말 싸구나. 그런데 파월 의장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면 국채 가격은 오를 일만 남았구나. 이런 프로세스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채도 만기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미국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오버나이트 금리라고 해서 하룻밤 금리고요. 이외에도 6개월, 3년, 10년 등 수많은 만기들이 있습니다. 계산식은 복잡하지만 국채는 할인해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6개월어치 이자를 지금 가격에 할인해서 판매하는 상품이 쌀까요? 아니면 30년어치 이자를 지금 가격에 할인해서 판매하는 상품이 쌀까요? 더 계산할 것도 없이 당연히 30년어치 이자를 지금 가격에 깎아서 판매하는 국채가 쌀 겁니다. 즉 30년이라는 세월이 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오르면 할인폭도 30년어치만큼 줄어드니까 가격 상승도 더 가팔라지겠죠. 이걸 경제용어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세월의 무게 정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에 몰린 투자자들은 이왕 가격 상승 이득을 더 보고 싶어서 만기가 더 긴 국채로 투자하려고 몰려들었죠. 덕분에 TLT의 매수 순위도 상당히 상위권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인데 가격도 역대급으로 쌀 뿐더러 가격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회 삼아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만기가 더 긴 장기 채권으로 쏠린 상황에서 TLT 상승폭 3배를 추종하는 TMF라는 상품까지 있다는 사실에 만기가 긴 것도 모자라 3배까지 이득을 취하려는 개미들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생각들로 TMF는 작년 순매수 1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면 정말 가관이죠. 금리가 가장 높았던 23년 7월에 TMF를 매수했으면 평단가가 78불입니다. 지금 47불 정도 되니까 손실이 대략 마이너스 40%네요. 최근에는 특히나 그 하락세가 가파른데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당선에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키워드는 3개로 압축되는데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 전쟁, 그리고 자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 마지막으로 미국의 재정위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의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단순하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덩달아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 것 같으니까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 버렸어요. 추가적으로 감세 정책을 시행하면 미국 정부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수입의 부족분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아니면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에 국채들이 쏟아지면서 국채 가격이 헐값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바이든 정부 때도 이슈거리였던 미국의 디폴트 위기, 재정위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이는 미국의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정권의 3가지 키워드 모두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고 국채 금리를 올리는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서학개미들의 계좌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 영역에서 확단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굳이 꼽자면 트럼프는 잘하고 싶을 겁니다.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의 부흥을 다시 한번 만들고 싶다고
미국 전국을 돌면서 선거 구호까지 외쳤잖아요. 미국으로 전 세계에 돈이 몰리고 그로 인해 달러의 패권이 공고해지고 서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화되는 그런 부흥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부흥의 중심에는 장기채 금리가 있습니다. 장기채의 금리가 내려가야지만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서민들의 대출 금리가 내려가죠. 정부는 더 저렴한 이자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기업들 역시 더 저렴한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키워드는 장기채 금리예요. 그리고 이런 큰 그림이 비트코인에 있지 않을까? 요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틈틈이 비트코인도 좀 더 공부해보고 인사이트를 깨달으면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